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갤럭시아 SM이 상한가 후에도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전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인데 사실 기대를 안 했었는데 갑자기 상한가를 치더니 흐름이 좋아서 역시 소형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고요. 뭐 왜 올라갔나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자회사 100% 자회사인 갤럭시아 넥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블록체인 기반의 NFT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STO 사업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할 거라고 이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갤럭시 SM은 또 머니트리의 최대 주주예요. 효성 ITX가 대주주였는데 지분을 넘겨받은 거죠. 이렇게. 작년 하반기에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스터디 할 거는 STO라는 게 뭔가 스터디를 해봤는데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고요. 그러니까 뭐 IPO, ICO 할 때처럼 오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업 공개하듯이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실물 자산과 연계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실물 자산. 대부분 이제 부동산하고 미술품이죠. 근데 SEO를 그럼 왜 조사하냐? 지금 이게 이제 랄프 웬저의 그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책에 보면 한 5년간 지속 가능한 테마인지 검토해봐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STO라는 게 지속 가능한 테마인지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굉장히 강한 테마다. 그러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투리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배도 정말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테마주로 가는 거죠. 실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근데 그래 STO 좀 조사해본 제가 결론은 뭐냐면 크립토 시장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메가 테마고 싱가포르, 미국, 유럽, 일본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STO라는 거는 가상자산을 전통적인 증권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왔다. 주식처럼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주식처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거죠. 실제 사례를 보면 예술작품 투자 플랫폼 마스터웍스가 앤디 워홀의 미술품 소유권을 잘게 쪼개갖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통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이제 통으로 사고 팔고 아니면 뭐 지분을 30%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주씩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듯이 하나당 20달러에 판매한 바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그리고 그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카사에서는 강남 빌딩에 대한 소유권을 토큰 하나에 5천 원이 안 되는 가격에 팔고 있다. 이미 있는 거죠. 이렇게 뭐 뮤직하우는 한때 좀 유명했었죠. 뱅카우, 한우수익, 미술품 거래 뭐 이런 게 주로 있고 부동산. 해외는 일본 같은 경우에 뭐 SBI 홀딩스와 미주은행은 STO 방식으로 주식과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미 하고 있죠. 일본도 근데 ICO는 안 됩니다. 그 크립토를 발행하는 건 안 되고, 그리고 싱가포르이 STO 제도에 가장 앞서 있고, ADDX 거래소가 2020년부터 STO 상품을 출시해 부동산을 넘어 다양한 지식 재산권 선박 예술품으로 지평을 넓히고 있다. 콘텐츠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요.
그래서 뭐 홍콩이 이제 이미 뺏겼다고 그러죠. 아시아 금융 허브를. 뭐 한국이 이거를 뭐 아시아 금융 허브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뭐 됐으면 좋겠는데 한국은 좀 저는 가능성이 향후 10년 내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타깝죠. 싱가포르의 성장에는 2017년 8월부터 선제적으로 STO를 증권으로 분류한 점이 기여한 바가 크다. 이렇게 앞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점이 뭐냐? 기존 IPO 방식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장점이 이런 게 있고 뭐 그리고 크립토와 다르게 실물 자산과 연동돼 있고 법적 보호 장치 하에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대비 안정적이고 무한 쪼개기를 통한 소액 단위 거래가 된다. 그래서 ICO, 크립토, 이제 STO, IPO 비교를 해봤는데 뭐 증권법을 준수한다는 거죠. ICO 그 크립토와 비교하면은 그리고 법정통화 가상자산을 다 이제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금융위가 2월 초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주가 모멘텀이 계속 있다. 증권사가 주관사가 됩니다. IPO는. 근데 STO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의 거래 플랫폼에서 대행사 없이 발행자와 투자자 간 블록체인 활용으로 직접적 자금 조성이 이루어진다. IPO는 개인은 안 되지만 STO는 기업도 되고 개인도 된다. STO는 기업 자금도 되고 자산의 유동화나 가치 상승 등을 위한 다양한 자금 활용 방안. 그러니까 점점 이게 진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STO는 제도권 내에서 법의 규제를 받지만 ICO는 명확한 감독 기관이 없어서 그래서 난리가 났던 거죠. 파산하고 시장 규모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21년 4월 기준으로는 증권 토큰의 시가총액은 7억 달러에 불과했다. 한 9천억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작년 9월 기준으로 19빌리언, 2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정확한 건 아니고 근데 이거 토큰의 시가총액이고요. 시장 규모는 글로벌 STO는 지난해 3천억 달러, 370억 규모. 그러니까 시장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포함하겠죠. 그래서 독일 그 플랫폼 기업인 피노아가 예측한 거는 뭐 27년까지 시가총액이 3조가 될 거다. 근데 이게 좀 오차가 많이 있어갖고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2030년까지 20경이 된다. 163조 달러. 좀 약간 호황된 소리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크립토 시장도 이 컴퓨터 공학 전공하신 분들은 미리 알았다 그러죠. 근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어떤 시대의 큰 흐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STU 공부하다가 와 이거를 모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 규모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고 시장이 근데 올해 본격적으로 개화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미국의 금리하고 관련이 많겠죠. 이런 게 이제 유동성이 터지려면 금리 인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 5월쯤이면 관련 법안 개정안이 제출되고 증권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연내 본격적으로 STO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 갤럭시와 SM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 급격히 성장한다 이런 얘기죠. 연평균 성장률이 22.45%다. 19년부터 26년까지 뭐 22%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STO 도입을 수혜는 당연히 뭐 STO 플랫폼 및
블록체인 개발사가 수혜를 입는다. 그래서 카사, 비브릭, 테사, 펌블 같은 STO 플랫폼, 블록체인 개발사, 당연하죠, 이제. 솔루션 회사, 람다 256, 하이퍼레저의 솔루션. 그 증권사가 STO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 키움증권, 그 영문에서 연내 거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KB증권도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그 당국이 이제 전폭 허용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출시 준비를 하고 있고, 키움, KB, 신한, SK증권 이제 인력을 뽑아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팀이 있다고 그럽니다.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그 증권사에. 그래서 리테일 기반 증권사 선점 유리하다. 그래서 키움은 뭐 꽤 많이 하고 있죠. 뮤직카우, 카사, 펌블, 테사, 뭐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위주고요. SK증권, 뭐 펌블, 뭐 이렇게 KB증권, STO 플랫폼이 다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을 위주로 토큰화가 가능해지면 증권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됐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는 거니까요. 람다 256이 꽤 유명한 회사인데 솔루션 회사 중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자회사다. 그러니까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고요. 신한투자증권과 하나투자증권 등이 람다 256과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 뭐 중소형 증권사에서는 SK증권이 가장 적극적이고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뭐 증권사 NH 한투 하나 규모 교보도 다 이렇게 발을 걸치고 있고, 자 람다 256이라는 회사가 유명한데 두나무의 자회사인데 뭐 이네이블러 그러니까 100억 투자해서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STO 유통을 맡게 될 증권사에는 STO 플랫폼을 제공하고 발행사에는 사업 컨설팅부터 초기 자금 조달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 예술품, 부동산, IP. 그래서 크립토 시장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뭐 이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시장이. 그래서 뭐 중요한 게 자산의 유동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금리가 좀 낮아지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올해가 이제 원년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미국의 SEC에서 ST 사업을 인정하고 있지만 기존 증권 사업에 비해 유의미한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왜냐하면 비토큰형 증권을 중점적으로 사업 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채권 등. 그래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람다가 최대 100억 원 규모 투자해서 시장을 조성하겠다. 람다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이 3.6배씩 성장해 지난해 100억 매출을 달성했다. 고객사 3,400곳, 그리고 체인 수가 79개. 뭐 증권사에서는 이제 수수료로 벌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뭐 지금 갤럭시가 SM 때문에 STO를 이제 아까 스터디를 해봤는데요. 자, 장대 양봉이죠.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주가 관리 감시 대상이었다가 내일 풀리나요? 뭐 오늘 풀렸나 그런데 역사적 고점이 3,775원입니다. 21년 11월 그리고 19년 7월, 21년 8월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11%밖에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제가 오늘 거래량을 봤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올려서 산 거죠. 안 샀는데도 이 정도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거래량을 크게 동반하면서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강하게 돌파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물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제가 뭐 10배라고 어그로를 끌었는데 진짜 10,000원 이상 갈지도 모른다. 뭐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아, 제가 STO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